아침에 일어나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다리가 무겁고 종아리가 당긴다는 느낌, 요즘 자주 느끼시지 않나요? 이젠 예전 같지 않네. 이 말이 습관처럼 나올 때면 우리는 비로소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걷는 건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리듬이고 마음의 안정이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 단순한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리가 내 몸을 버티지 못하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죠. 하지만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너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차를 타고 식탁에 앉고 그렇게 다리를 쓰지 않으며 천천히 근육을 잃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리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번 굳은 근육도 매일 조금씩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자극해주면 다시 피어나듯 힘을 되찾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마지막까지 스스로 걷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많거나 유전자가 특별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루 10분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그들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10분의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걷고 싶다면 꼭 해야 할 3가지 운동. 비싼 장비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걷는다는 건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걸을 힘을 찾고 싶다면 이 3가지 운동을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젊어질 겁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까치발 서기. 걷는다는 건 결국 발끝에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발이 땅을 딛는 힘이 약해지면 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허리와 무릎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걷는 힘을 되찾으려면 가장 먼저 발끝의 근육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운동은 바로 까치발 서기입니다. 너무 간단하다고요? 하지만 이 단순한 동작 안에 우리 몸을 다시 세워주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까치발 서기는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까치발입니다. 5발가락 전체를 바닥에 두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방법이죠. 이건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번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발끝의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린 까치발입니다. 나머지 4발가락만으로 중심을 잡는 방식이죠.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금세 흔들리지만 며칠만 하면 놀랍게도 균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엄지발가락만 바닥에 두는 까치발입니다. 나머지 발가락을 들고 오직 엄지로만 버티는 거예요. 이건 가장 고급 단계입니다. 처음엔 10초도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발의 중심을 잡는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됩니다. 이 3가지 까치발 서기만 꾸준히 해도 서 있지 못하던 분이 다시 서고 걸을 수 없던 분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발끝의 힘은 인생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약보다 이 까치발 운동으로 다시 혼자 일어서게 되었죠. 그 순간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다시 서니까 세상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까치발 서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작지만 강력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 100번. TV를 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라도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려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울 겁니다. 두 번째 운동, 와이드 스쿼트. 걷는 힘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바로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근육이자 걸을 때마다 몸 전체를 들어 올려주는 엔진 같은 존재죠. 이 허벅지가 약해지면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무릎과 허리까지 함께 아파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운동은 와이드 스쿼트, 즉 적벌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면 어려운 운동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무릎 아픈데?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넘어지지 않고 무릎의 부담도 적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르신 맞춤 스쿼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을 11자로 두지 말고 양옆으로 넓게 벌리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등은 곧게 세우고 허리를 굽히지 않은 채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앉았다가 다시 내 몸의 중심을 세우는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 와이드 스쿼트는 놀라울 만큼 효과적입니다. 허벅지 안쪽, 바깥쪽, 엉덩이 근육까지 골고루 자극하면서 하체 전체를 다시 깨어나게 하죠. 무엇보다 발을 넓게 벌렸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앉는 법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말은 단순히 운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을 스스로 세우는 힘, 그게 바로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기 때문이죠. 하루 100번. 처음엔 20개도 벅찰 겁니다. 하지만 며칠만 꾸준히 하면 몸이 스스로 변화를 느낍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고 걸을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릎의 통증도 점점 사라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허벅지의 힘은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추진력입니다. 오늘부터 와이드 스쿼트, 단 5분만이라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앉는 동작이 여러분의 다리를 젊게 만들고 그 젊음이 다시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해 줄 겁니다. 세 번째 운동, 종아리 스트레칭. 걷는 힘의 마지막 열쇠는 바로 종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종아리를 단순히 다리 모양을 만드는 근육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피를 다시 끌어올리는 건 이 종아리의 힘이거든요. 종아리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리에 피가 고이고 붓고 무거워집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가 쥐가 나고 걸을수록 점점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걷고 싶다면 이 종아리 근육을 반드시 단련하고 또 부드럽게 풀어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운동은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벽돌 2장을 바닥에 나란히 놓고 그 위에 발 앞부분만 올려둡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내리세요. 그 순간 종아리 뒤쪽 근육이 쫙 당기며 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자세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단순히 다리를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서 심장이 다시 활발하게 뛰도록 돕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비복근, 가자미근이라는 두 개의 큰 근육이 이 작은 동작 하나로 깊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 두 근육이 깨어나야 혈액이 위로 올라가고 다리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 종아리 스트레칭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종아리 근육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위라 자주 움직여주면 탄수화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다리 저림이 있는 분들께도 정말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1분씩 벽이나 난간을 잡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보세요. 처음엔 당기고 아플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 당김이 시원함으로 바뀝니다. 피가 돌고 다리가 가벼워지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붓기가 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번은 이런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전 그냥 다리 좀 풀려고 했는데 요즘은 잠이 깊게 와요. 그분은 매일 이 종아리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다리의 혈류가 좋아지면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까지 달라집니다. 작은 동작 하나가 이렇게 인생을 바꿉니다. 걷는 힘은 결국 발끝에서 시작해 허벅지를 지나 종아리로 완성됩니다. 이 3번째 운동, 종아리 스트레칭은 그 완성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오늘부터 꼭 해보세요. 벽돌이 없으면 문턱에도 좋고 계단 끝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3번, 1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젊어지고 걷는 행복이 되돌아올 겁니다.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엔 당연했던 일상이 이제는 마음먹고 준비해야 가능한 일이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몸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몸을 놓아버린 겁니다. 조금만 다시 돌봐주면 몸은 언제든 응답합니다. 굳었던 다리가 다시 펴지고 무거웠던 발끝이 다시 가벼워집니다. 까치발로 세상을 딛고 허벅지로 균형을 잡고 종아리로 생명을 순환시키는 것, 이 단순한 3가지가 우리를 다시 걷게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걷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걷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여전히 앞으로 향합니다. 반대로 걷지 못하는 분들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멈추어 버립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물론 인생도 멈춰버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한 번만 발끝을 들어 올려 보세요. 작은 까치발 한 번, 허벅지를 펴는 스쿼트 한 번, 종아리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한 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란 거창한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실천의 힘입니다.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10년을 바꿉니다. 지금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당신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자 당신이 스스로를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걸어봅시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발끝에서부터 당신의 삶이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 10분, 당신의 다리를 지켜주세요. 오늘부터 다시 걸어봅시다.